세컨드홈 마련에도 1주택자 혜택 적용하는 인구 감소 지역 살펴보기.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면 현재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2주택에 적용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준하는 법에 적용을 받아서 세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 어디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울 경기 지역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가평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연천이 있고요. 가평, 연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을 보면은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러면은 연천, 가평, 강화, 옹진 이 정도 지역이 이제 인구가 현재 감소하는 지역이라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철이 들어가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꽤 가까운 접경 지역,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보면 춥습니다. 실제로 서울 살다가 가더라도 꽤 추운 도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텃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천이 텃세도 좀 있고, 전에 그 복합 문화공간 같은 거를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한번 여러 군데 땅을 알아봤었는데, 연천 지역에도 그럴만한 곳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람들 반응이 그래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천에 꽤 자주 가보긴 했어요. 거기에 그 전국 선사박물관이라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또 문화재 중에서도 꽤 유명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려 관련된 문화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문화유산도 많고, 그래서 저도 많이 갔었는데 저는 뭐 텃세를 느낄 새는 없었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 지금도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되게 많고 그 숲이 아름다운 동네죠. 실제로 이제 펜션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도 많고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평은 저도 놀러만 가봤지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치는 되게 좋더라고요. 춘천 가는 길에 보면은 있잖아요. 경치는 되게 좋은데 서울하고 사실 뭐 그렇게 멀진 않은데, 문제가 여기 서울 나오는 길에 그 러시아워 때는 길이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인천의 강화군, 옹진군 이런 데를 보면은, 옹진군은 이제 저한테는 이제 군사 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엄청 많죠. 고려 시대의 그 임시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도 엄청 많고, 막 고인돌이니 막 강화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진지 뭐 시작해서 뭐 세계유산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그렇다 보니까 관광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전원주택이나 펜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한데, 저 여기서 이제 발굴조사 같은 경우 했었거든요. 1년 정도? 발굴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프라가 쫙 깔려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무수로 나와야, 인천이나 서울로 나와야 이제 있고, 여기도 이제 강화 도심이라고 해도 도심이 이렇게 많이 발달된 지역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오려면은 이제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 도로가 안 좋아요. 도로가 잘 막혀. 평소에는 괜찮은데 막힐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이 막혀서 좀 피곤합니다. 그런 면은 있고, 그래서 직장을 외국에서 다니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유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들이 강원도가 또 있죠. 강원도 먼저 가볼게요. 뭐 충남하고 충북도 있습니다만은, 강원도 먼저 가보면은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성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지금 보면은 빠진 데가 뭐 춘천이라던가 몇몇 시군구, 속초라던가 몇몇 시군구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강릉 같은데 좀 빠지고, 나머지는 다 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실제로 철원, 화천, 양구 이런 데들은 굉장히 심하죠. 지금 이제 군부대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그 군대도 점점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군인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기서 이제 연구 용역 같은 걸 몇 번 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관광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해가지고 좀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람도 많이 찾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 또 산천어 축제 하기 어려워졌잖아요.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해가지고 얼질 않으니까 강이, 그래서 산천어 축제도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인구가 워낙 많이 빠져나가고 또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뭐랄까 텃세, 기득권 이런 싸움 때문에 또 이게 쉽지가 않고, 철원이나 양구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우리 동네 출신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데 중에서 잘 사는 데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그런 데 중에는 잘 사는 데 별로 없고, 대부분 다른 지역 사람들과 잘 융합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외부에서 전문가들 많이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외부에서 청년들 많이 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보자 뭐, 그리고 이거
예, 그런 측면이 되게 많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국가들 지금 뭐 전 세계에 수많은 한 200개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들이 있는 그 땅들에서 다양한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되게 국제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크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고, 그런 거는 그들이 남긴 문화재들만 봐도 굉장히 고도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 보면은 그 자기들만의 문화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여러 나라들에서 남긴 문화재들 살펴보면 굉장히 조잡하고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예, 막 우리끼리만 해보고 우리만 잘 살자 나만 잘 살자 했던 데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10명이 머리 합친 것하고 혼자서 똑똑한 거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향토사, 그 지역의 향토사가 발달한 지역치고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배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잘 되는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데들이 이제 주자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또 그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다는 자부심이 많은 동네들,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동네들이 대부분 발전이 잘 안 돼요. 물론 지리적인 강점이 있어서 계속 잘 되는 데들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국제적이고 다른 지역들하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지역들이 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강원도는 전 지역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춘천하고 강릉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거의 전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1주택을 추가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충청남도 가볼까요? 충청남도를 보면은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공주시랑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들인데, 관광산업이 실제로 이 세계유산에 엄청나게 많이 세계유산이 등재됨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수익 창출은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죠. 경주 같은 데 보세요. 경주 황리단길 같은 데 보면은 땅값도 굉장히 오르고 지역에 청년들이 자꾸 유입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렇잖아요. 경주, 부여나 공주보다 지리적으로 뭐 유리한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부여, 공주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백제의 수도였다는 어떤 특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문화재랑 문화유산 이런 거를 대표로 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도시가 제가 볼 땐 전국적으로 한 90%는 될걸요? 문화예술 도시, 이 동네는 문화예술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 사업 육성하고 막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립박물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문화원 건물 건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뭐 수많은 지역들이 다 문화예술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어가지고 우리 동네 문화유산하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치고 쳐가지고 문화예술 도시 아닌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역에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구석기 안 나온 데도 별로 없고 신석기 안 나온 데도 별로 없고 청동기,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문화재가 안 나온 데는, 근데 전국이 다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문화예술의 국가인 거지 그 지역이 문화예술 도시는 아닌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 한 30 정도만 문화예술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그 장점이 있는 건데, 전국 대부분 90% 이상이 다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장점이 됩니까? 모두 다 있는 장점이면 장점이 아닌 겁니다. 한국 남자 대부분이 키가 170cm 이상이고, 그런데 나도 170m 이상이니까 나의 장점이다.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건 장점이 아니에요. 장점이 되려면 더 크거나 그래야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야 농구 선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자원을 하려면은 그 문화예술 도시라고 얘기하는 그것부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정말 강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장점 이런 거를 잘 살려야 돼요. 그걸 살려야 돼요. 그걸 살리려면 지역에서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걸 정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그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혁신도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선발이 돼가지고 그 정책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전국이 똑같은 문화예술 도시로 경쟁에 이기려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진짜. 제가 어디 다른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지금 보면은요, 서울은 서울학, 경기는 경기학, 인천은 인천학, 충남은 충남학, 뭐 충북은 충북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에는 향토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동네가 나이스 뭐 최고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은 뭐 학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그거 지역 싸움밖에 안 돼요. 지역 싸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이 얘기는 차차 논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공주시, 논산시 그런 데들이 지금 이제 눈에 띄고요. 그런데 주택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태안군도 사실 되게 가보면은 경치 되게 좋고, 그런데 바닷가도 다 끼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충청북도 보면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옥천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을 해봤고, 다른 지역은 이제 뭐 제천이나 보은, 단양, 괴산 빼고는 다 가봤네요. 예, 괴산 빼고는 다 가봤는데, 괴산은 정말 이름에서 풍겨 나오는 것도 정말 인구 감소 지역 같은 이름이죠. 괴산. 충청북도는 이런 데가 이제 좀 그렇다고 합니다. 단양이나 옥천 같은 데는 되게 좋고, 제천도 저는 좋더라고요. 다 내륙에 있지만은 강들을 끼고 있거나 뭐 호수를 끼고 있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경상북도 한번 가볼까요? 경상북도 보면은요, 고령군, 고령에 그 대가야에 고령군이 있고, 군위도 얼마 전에 한번 갔었는데 군위가 있고요. 문경시, 동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이런 곳들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세계유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죠. 자원은 많은데 잘 쓸 줄을 몰라. 저 같이 간 사람들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실제로 가보면 낮에 이렇게 이제 뭐 돌아볼 야외 공간은 되게 많은데, 밤에 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여는 데가 뭐 치킨집이나 호프집 시내 몇 군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놀 데가 별로 없어요. 영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울릉군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울릉군 포함되어 있고, 고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보면은 대가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관광 자원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에서 인상 깊게 보긴 했지만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상주시도 문화재 되게 많은데, 문화재 자체가 되게 그 유교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좀 앤틱하고, 그리고 여기 경상북도가 뭐 지리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협력이 잘 안 돼요. 협력이 잘 안 되고 다 이렇게 지역의 옛날 뭐랄까 토호 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너무 세.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무서워요. 여기 안동 같은 데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안동시도 뭐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지만은, 안동시에 그 국책 사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유교문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말도 못하게 들어갔죠, 안동시에. 근데 거기 있는 분들하고 뭐 자문회의나 뭐 이런 뭐 회의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 뭐랄까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그 너무 힘들어. 저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뭐 제가 그 지역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 진짜 실망감이 말도 못해요. 제가 그 안동에 얼마 전에 이제 갔었는데 가족들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가족들하고 갈 때 문화재 같은 걸 보러 가진 않거든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을 어릴 때는 많이 데리고 갔는데, 이제 큰 다음에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많이 안 데려갔는데, 안동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군데 정도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마지막 사이트에서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맨날 똑같이 생긴 데만 가냐? 왜 안동에 있는 관광단지는 다 똑같이 생겼냐는 거예요. 다 기와집에 뭐 초가집에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바닥은 시멘트 바닥에 덩그러니 그 진짜 사람 보이지도 않고 뭐 팔지도 않고, 입장료만 챙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국가 예산만 들어가지고 시설만 잔뜩 지어놓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저희 딸이. 제가 뭐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바로 경북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탈피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그 군위 같은데 보면은 민간 시설하고 이제 공립 시설하고의 그 여러 가지 시설 차이 많이 볼 수가 있죠. 민간에서 만든 뭐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 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길도 안 좋고 입장료가 뭐 5만 원이다, 밥 먹는데 10만 원이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예, 실제로.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 내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저렴하고 예산 많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시설 크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광산업은 국가에서 막 주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디테일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작은 차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관광의 경쟁 데는 국내에 있지 않아요. 해외에 수많은 관광지가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의 경쟁 지역들입니다. 가까운 데도 치면 일본부터 남아메리카까지 수많은 경쟁 지역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편협하게 뭐 자기 동네에 뭐 하나 만든다고 뭐 오고 뭐 그런 효과가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 본 김에 전북 한번 볼게요. 전라북도 지역은 보니까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이렇게 되네요.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전북이야 뭐 전북 전남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근데 혁신도시랑 공단 없는 지역은 대부분 다 그렇고, 전남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전남 지역은 목포랑 광주랑 나주랑 순천하고 뭐 지도 보면 아시겠죠. 그 지역들 빼고는 다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또 집을 사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KTX가 있다고 해서 서울 경기 지역하고 좀 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전남 지역에서 한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저는 KTX가 있어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원활할 줄 알았어요. 원활할 줄 알았는데 또 버스 타고 가긴 너무 멀고요. 근데 KTX를 이 공공기관 다니는 것들이 다 매점 매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예약이 늦으면 자리를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KTX를 늘리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늘려봤자 수익성이 안 나니까,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열차를 안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KTX 타고 서울 왕복 출퇴근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잘못하면 못 가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 KTX 매점 매석하는 거 이거 정말 단속 잘해야 지역 활성화되지, 이렇게 해서는 이거 정말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못 다녀요.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그거 힘들어가지고 막 2주로 늘어지고 3주로 늘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하루 갔다 오자고 서울 갔다 오면은 왔다 갔다 길에서 시간 다 버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지역이 특히 이제 가야와 관련된 문화권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도 뭐 경치도 좋고 또 놀러 갈 때도 많죠. 부산도 있고 다 이제 바닷가 남해 경치 좋은 데도 끼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좋긴 한데 수도권하고 굉장히 멀어지죠.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수도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도 그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보면은 주택을 하나 더 사도 세컨하우스로 이제 가지고 있어도 이제 괜찮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어제자 신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집을 그렇다고 하나를 더 살 것이냐, 아직은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지역이 투자를 한다고 무슨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투자 측면에서는 뭐 그다지 생각해 볼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남의 동네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주 가질 생각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이번에 생활을 해보니까 좀 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세컨하우스 측면,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컨하우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세컨하우스와 관련해가지고 뭐 시골에 집이 뭐 회사명이 있지만 하나가 있기도 하고 거기를 활성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지역에서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건물 집도 하나 사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짧은 경험이지만 4년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 지낸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꼭 그렇게 한 군데만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령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옥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옥천 지역에다가 이제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옥천에 세컨하우스가 있어요. 그럼 옥천만 가실 건가요? 저는 스타일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살다가 어쩔 때는 가고 싶고, 어쩔 때는 군위도 가고 싶고, 어쩔 때는 담양도 가고 싶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양양도 가고 싶고, 고성도 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 취지가 주택 하나까지 그렇게 해준다는 거니까 다 사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맞지 않고, 그렇다면은 한 군데다가 집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집 세컨하우스를 해가지고 뭐 매주 왔다 갔다 그냥 펜션 같은 거 하나씩 얻어가지고 모텔 같은 거나 호텔 같은 거나 이런데 자기가 이번에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하룻밤씩 자보는 게 낫다,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싶고, 한번 세컨하우스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횡도 한번 다져보고 싶고,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남들 하는 거를 부러워하는 욕구도 있고, 해보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게 있을까? 다만 오늘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미니 관광 특구 같은 걸 만들어서 어차피 투자 가치 같은 걸 한번 창출을 국가에서 해보도록 하겠다 했는데, 저는 안 믿어요. 그거 미니 관광 특구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규모 관광 특구 해도 될까 말까인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정책이 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여러 가지 본인의 자산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투자를 해보고 싶은, 현금이 좀 있어서 다양한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뭐 한 군데 정도 집을 더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거를 더 구입을 해서 가질 수가 있겠죠. 가령 뭐 도시 인근에 뭐 매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다면 좀 또 생뚱맞게 캠핑카에 생각 회사 운영할 때 카니발도 한번 사서 가지고 있어보고, 나중에 캠핑카 만들어야지 그러면 카니발도 가져보고, 그 다음에 트럭도 해가지고, 물론 트럭을 업무용으로 썼지만 이거 나중에 캠핑카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버스도 사가지고 이거 나중에 여차하면 캠핑카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캠핑카에 대한 로망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막 이것저것 차도 가져보고 뭐 부동산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무언가를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가령 집을 사면은 어디는 새는 건 아닌지, 태풍 오면은 뭐가 날아가는 건 아닌지, 또 날아가면은 그거 또 누가 또 나 피해 입었다, 너네 집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실랑이 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 막 그 전기 뭐 합선되는 건 아닌지 어디 뭐 파이프가 깨지는 건 아닌지 겨울에 동파되는 건 아닌지 신경 쓸 게 되게 많고 집이라는 게 이제 쓰다 보면 점점 낡아지니까 그 낡은 거를 굉장히 보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수하려다 보면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처음에 살 때는 이제 멀쩡하지만 가다 보면 삐걱삐걱 거리고 엔진오일도 교환해줘야 되고 막 보실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누가 타다 보면 옆에 들이받기도 하고 또 누구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다 찌그러뜨리고 온 다음에 자기한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캠핑카에 적용시키면 뭐가 되냐면요. 캠핑카를 산다고 쳐요. 캠핑카 사는 거는 사실 몇 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캠핑카는 한 2천만 원이면 사요. 중고 캠핑카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샀어요. 근데 중고 캠핑카 사자마자 일단 세금 나오죠. 안 타도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타다 보면은 또 어디선가 고장이 나요. 네, 고장 나는 거 계속 고쳐야 되는데 캠핑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고치는 게 쉬운 부품도 있지만 어려운 부품도 되게 많죠. 고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리고 그런 걸 운영할 때 매일매일 타고 매일매일 쓰고 그러면서 이제 고치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쓰질 못하잖아요. 뭐 일주일에 자주 쓰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 정말 자주 쓰면 아니면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이제 많을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운영비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그거 그 캠핑카 어디 끌고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면서 또 고장나면 수리비도 엄청 그거 한 달에 한 번 쓰면서 그거 막 한 달에 30만 원씩 유지비 하고 기름값 내고 그러면서 실제로 가서 잡으면 호텔이나 모텔이나 펜션 같은 데 편하지도 않고 거기 안에서 볼일 같은 거 보면은 결국에는 대소변 같은 경우는 다 나중에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청소 물 채워야 되고 오수 빼줘야 되고 그 안에 청소해야지 누가 밥 먹다 그거 막 흘리면은 그거 다 닦아야지 그리고 고장나지 않도록 맨날 점검해야지 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고역. 실제로 지금 캠핑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캠핑카라는 게 살 때 되게 좋고 더 좋을 때가 잘 팔릴 때라잖아요. 이게 세컨 하우스도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나주에 저 연구소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소가 폐업을 해가지고 쉬고 있지만은 그 연구소 명의로 해가지고 지금 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서 쉬어도 되고 뭐 창고로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연구소 건물이니까 연구소 제가 1인 주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안 간 지가 1년 넘었네. 갈 일이 없어요. 거기를 뭐하러 간 사람도 없는데 그 문틈 사이로 고양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디서 막 비둘기 같은 걸 잡아서 뜯어먹어가지고 새털이 막 집안에 막 있고 정말 쉽지 않아요. 뭘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관리하는 것 자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부동산 정책 나와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가 있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세컨하우스 장만을 생각해보시되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추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